안녕하세요. 마음을 만나는 책을 함께 읽어가는 유튜브 작은 책장입니다. 오늘은 부모와의 관계나 다른 관계에서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마음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법이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정신화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을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심리상담이 정신화를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심리상담 이전에 내가 스스로 내 상처받은 마음을 좀 바꿔보고 싶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신화를 위해서는 두 개의 나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행동하는 나와 그리고 관찰하는 나인데요. 이 관찰하는 내가 새가 하늘에서 전체를 조망하듯이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성찰하는 과정이 정신화인데요. 다른 비유로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통해서 내 내면을 끊임없이 계속 비춰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불안정 애착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정신화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있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든지 좀 예민해질 때 저는 이제 매일 습관적으로 이제 정신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마음속으로 또는 이제 글을 쓰면서 두 개의 나가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화를 잘하는 곧 마음을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내가 행동하는 나를 살펴볼 때 행동이 아닌 마음에 초점을 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거나 뭐 갈등이 생기면 도망쳐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뭐 내가 처한 상황을 계속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됐는지 그 행동 이면에 마음의 초점을 두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감정 그리고 내 욕구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하는 나를 바꿔보고 점검해보는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나를 좀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렇게 좀 뭔가 한 방향으로 치우친 왜곡된 마음의 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좀 왜곡된 마음의 틀이 있는데요. 이거를 깨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한 불안이 높은 엄마에게 한 가지 처방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매일 나의 불안에 대해서 관찰해보고 생각해본 것을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화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녹음하면서 기록하는 거였어요. 이처럼 이제 내 마음과의 대화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지? 내가 뭐가 그렇게 불안했지? 그 상황에서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던 내 모습, 그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마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유용한 질문을 두 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과 욕구 두 가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언어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언어화돼야지만 좀 더 이제 시각화돼서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메타인지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받는 분들에게도 꼭 상담받는 동안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글로 적어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좀 해결되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내 마음, 감정이나 욕구를 물어보고 그것을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해 본 다음에 잠깐 거기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마음이나 그 감정들에 대해서 잠시 머물러 보고, 그리고 그랬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리 결론을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음표를 두면서 계속 검토해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마음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나면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유적인 정신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또는 무슨 요일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과거의 내 마음이나 오늘의 내 마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감정일기 또는 욕구일기를 쓰셔도 좋고요. 그냥 편하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쭉 적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녹음을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과 언어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신화, 이 과정도 결국에는 첫 시작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정신화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노력을 아이가 흡수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엄마가 엄격한 시선으로 또는 이제 불안한 시선으로 아이를 계속 보게 되면 아이도 자신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찰하는 시선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전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이해하고 성찰하려는 경험이 굉장히 무지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미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속의 거울이 비뚤어지고 왜곡되어 있어서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된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뭐 원래 부정적이야, 나는 내 감정은 잘 몰라,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왜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의 틀을 가지게 됐을까, 왜 나는 나를 그렇게 관찰하게 됐을까, 그 시작이 언제일까를 좀 먼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미 자신을 또는 타인을 부정적으로 탓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를 조금 더 공감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 편에 서서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배우셔야 해요. 첫 번째 방법은 나를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고 좀 지지해주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라면 내 과거의 경험을 또는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 줄까, 그것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거나 또는 좀 따뜻한 시선으로 적혀진 심리 서적들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저자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꼭 나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고 엄격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더 다정하고 좀 이해심 있는 시선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면 만약 내 친구가 이런 경험을 했고 지금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그 친구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시선으로 볼 때 더 공감적이고 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 종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각자의 종교 의식이나 기도의 방법으로 내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고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거나 또는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상황이나 문제에만 초점을 두던 그 좁은 시야가 좀 더 높은 신의 시선을 통해서 좀 더 넓고 균형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고통이나 상처의 경우
경험도 결국에는 나를 성장하게 했던 기회, 뭐 감사가 되는 그런 마음속에 좀 시선의 변화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방법들은 사실 개개인마다 달라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초점을 두고 계속 관심을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면 다른 시선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혹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꾸준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의 그 작은 경험들이 결국에는 반복될 때 그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과거의 내 마음이나 현재의 내 마음을 쭉 적어보시면서 꼭 대화해 보시고 좀 더 나를 위한 시선으로 재구성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꾸준히 이어가신다면 2021년 새해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조금 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작은 책장은 다음 영상부터 좀 더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